스프를 넣어서 해 먹어봐요. 그렇지만 해보셨어요? 맛이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지만 맛이 그 맛이 안 나요. 없죠. 왜냐하면 맛은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맛은 환경과 자세와 태도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결정되는 게 삶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행이라는 것도 불행 자체로 불행한 게 아니죠. 불행에 대한 자기의 자신의 자세와 태도, 네. 그걸 바라보는 관점, 네.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 맛이 결정된다는 거죠. 네. 그게 삶의 맛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아질 거야. 이 백을 사면 이 가을이 매우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들만한 백은 없는 거죠. 없고 입을 만한 옷은 없고 나는 돼지 같은 무소유라는 것만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못 오고 우리는 매우 억울하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가죽을 벗겨낸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에게 혹여나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네.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좀 오래 가지신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럼 오래 그걸 이렇게 그랬던 것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 가족을 열어본 계기는 뭐예요? 그게 저는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였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였거든요. 네, 네. 운전을 하는데 일본에 그 장훈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70년대 전후에 야구를 그렇게 잘했대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귀화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귀화 못하겠다. 이유는 네. 난 한국 사람이다. 아, 그랬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미운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귀화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일본이 잘 살고 그러니까 귀화하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타석에 딱 섰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일본어로 조센진 빠가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빠가야로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근데 빠가야로도 뭐 빠가야로 이러진 않았겠죠. 네. 빠가야로 막 이렇게 했겠죠. 예? 막 엄청 나쁘게 이거 바보야 막 이렇게 했겠죠. 네.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야유 퍼붓고 네. 조센진 가라. 네. 너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가서 야구하지 왜 여기 와서 야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돈 버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대요. 근데 그리고 다시 이제 관중석으로 가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좀 뭐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욕을 했을까? 이 사람도 같이 욕을 했을까? 니 연진 빠가야! 야, 니도 바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딱 이 한마디만 했대요. 네. 그리고는 배트를 잡고 그 조용해진 가운데 딱 쳤는데 네. 장애 홈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라디오를 듣는데 운전하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조센진 뭐뭐라고 얘기하는 저 야유의 소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는 거다. 네. 뭐 공고 나왔고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뭐 부모님이 못 배우셨고 돈이 없고 사이가 안 좋으시고 이런 모든 거는 네.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나한테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근데 결론은 그거다. 그래, 나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멋지게 내 삶의 타석에서 나도 한번 홈런이든 안타든 꼭 한번 치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에 들어올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래, 세상은 응원받는 가운데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 퍼붓는 가운데서도 게임하는 때도 있다. 그런데 응원해주는 가운데서 홈런 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네.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내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는 네. 건 정말 정말 멋진 일이다. 그리고는 정말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제 가죽을 싹 하고 벗겨버려. 이렇게 벗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울고 나서. 그 말뜻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자. 그런 객관적으로 거. 네. 나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눈을 갖자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 변화의 처음은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하자. 그래, 나 그래. 네네네. 나 그런 사람이야. 어. 이래버리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내가 겪은 것처럼의 힘듦은 장르만 다를 뿐이지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있죠. 그럼요. 네. 다이아몬드 못 사서 슬픈 여자도 있고 그렇죠. 봉지 못 사서 슬픈 여자도 있고 다 슬퍼요. 네. 그거를 너는 왜 그거 못 사서 슬프다고 어.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엄마 때는 응? 엄마 때는 먹을 게 없었어. 근데 너희는 뭐 이렇게 반찬 타령을 하니? 엄마는 막 월남을 했어. 월남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슬프고 힘든 게 있거든요. 엄마는 엄마의 슬픔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슬픔을 절대적으로 얘기해서 평준화하면 슬픈 자가 위로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이 사람도 슬프고 다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먼저 건강한 자존을 갖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전부였던 게 이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평생 전부야. 그래서 그게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락하는 헛된 것에는 거에, 날개가 있지만은요, 예. 그 날개는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정말 그 행복이라는 걸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저는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선생님 보고 저는 딱 느낀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지금 추락하는 그 당장, 날개가 있어요. 예, 네. 우리들의 가죽을 벗고 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교수님 지금 두 번째 준비하고 네네, 계시는 두 강의 번째 또 준비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주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한 걸 건강한 자존감에 네. 대해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근데 이게 열등감은 왜 생기냐면 나 잘난 줄 알았는데 안 잘났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이죠. 네.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 딱 입사할 때 아니 장난. 장난. 전부 나만 쳐다보고 막 지나가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오케이 됐어. 이랬는데 이제 여자로 안 태어나길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 주위 사람들이 피곤했을까요? 아유. 그러죠. 그런데 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20대 파릇파릇한 신입 아나운서들이 또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전에만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인간이 느끼는 충격은 잘 나간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제 1등만 하던 애들이 어느 날 명문대에 갔는데 지가 꼴등이에요. 한 번도 꼴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충격이죠. 네. 그리고 부모가 항상 성과로만 칭찬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 1등, 우리 딸 1등. 근데 이제 어느